그러니까 한 달에 1억 5천 정도? 타 지역은 제가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는데 전라북도 내에서는 저희 매장이 상위 1%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4시 49분 1월 21일 설 연휴 첫날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주에서 과일 가게를 하고 있는 40살이 된 임택수라고 합니다. 5시 32분이거든요. 네네네. 매일 이렇게 나오세요? 아침 일찍? 6시 경매이기 때문에 도착을 해서 이제 물건을 어느 정도는 확인을 하고 물건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조금 일찍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보통 이 시간에 나가서 경매장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매장 위치는 평화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매장에서 과일만 파나요? 과일 전문 매장인데 정육, 야채, 과일 이렇게 3가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5살 때 일을 처음 배웠으니까 만으로는 14년이고 횟수로는 15년 차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여기가 공판장인가요? 송천동 공판장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쪽 지금 여기 보시면은 청가 경매장은 오늘 휴무거든요. 이쪽은 경매가 없고 딸기만 경매를 한다고 해서 이제 딸기 때문에 이제 막 도착을 했습니다. 아 그럼 오늘 딸기만 사는 건가요? 예, 딸기만 구입을 해서 이제 매장으로 이따가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가시죠. 그냥 막 먹어도 되나요? 원래 먹고 사야 돼서 크기 크고 좀 좋은 것들을 맛을 보고 있습니다. 딸기가 다 똑같아 보이는데 네. 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전표 보시면 이게 생산자들 이제 써있고요. 이게 수량 체크가 되어 있는데 그날 상황에 따라 생산자들이 작업을 어떻게 했는지 여기서도 이제 좀 농사를 잘 짓는 분이 몇 분 계시거든요. 작업이 잘 돼 있는지 맛은 다 어느 정도는 보장돼 있는 물건들이거든요. 기억을 해뒀다가 물건을 앞쪽에서 못 사면 이제 뒤쪽에서 사는 걸로 체크를 다 해놔야 돼요. 지금. 아파트 먹고 뒤에 사먹고 먹고 대가리 이거 산살이 가우 들어왔다 그래만 맞아요. 어머니 이거 근도 물건도 사고 직접 씻기도 해야 되나요? 네, 여기 전주는 보통 셀프고 네, 저 중매인들이 한가한 시간대는 도와주고 하는데 지금 이제 물건 빨리 실으려면 직접 실는 게 오히려 마음 편하고 다른 지역은 실어주기도 하나요? 서울이나 대전 쪽은 물건을 구입하면 그쪽에서 다 차량 번호만 알려주면 다 그냥 셀프로 아니 거기서 자체적으로 다 실어주는 시스템이에요 지금. 원하는 물건을 못 사는 사람들도 있나요? 그런 경우가 많죠. 제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살려고 이제 마음 먹었던 딸기가 갑작스럽게 이제 1,500원, 11,000원이 나와서 못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오늘 같은 경우는 물건 구입을 할 때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야 돼서 내가 원하는 물건을 그 앞쪽에서 만약에 못 사는 경우면 뒤쪽에서는 꼭 사야 되는 물건이 있으면 이제 시세보다는 더 주고 사야 돼요. 지금. 머리를 잘 써야 되겠네요. 뭐 머리라기보다는 이게 경매 하다 보면 흐름이 있는데 처음부터 딸기가 비싸면은 뒤쪽 가서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처음에 딸기가 저렴하다가 나중에 뒤쪽 가서는 사람들이 경쟁이 붙어갖고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몇 가지 집어놓고 나서 이제 앞쪽에서 만약에 못 사면 뒤쪽에서는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제 중간까지도 만약에 못 산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서는 제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시세를 더 주고 살 때도 있어요. 경매사가 하는 말 다 알아듣나요? 일반인들은 잘 못 알아듣는데 다니다 보면은 그게 이제 익숙한 소리라서 귀에 다 쏙쏙 들어와요. 와. 경매사마다 방식이 다 달라서 경매하는 방법도 이제 다 사람마다 다 이제 말하는 게 다 다르거든요. 원하는 물건을 잘 산 거예요, 그럼? 앞쪽에서는 사고 싶었던 걸 못 사서 사려고 마음먹었던 거를 이제 좀 시세를 좀 더 주고 샀어요. 오늘 저는 생각보다 딸기값이 많이 비싸네 지금. 시세가 오히려 어제보다 더 비싸요. 저는 더 어제보다 저렴할 줄 알고 지금 오늘 물건을 구입을 하려고 했거든요. 500원, 1000원이 더 비싼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날씨가 영하 한 6도, 7도 되는데 반발을 벗었네요. 이 정도면 시원하죠. 선선한 날씨죠. 양이 상당히 많은데 안 힘들어요? 이게 양이 없는 거예요. 지금 어저께 같은 경우는 여기를 뒤에까지 꽉 차서 채워서 갔었는데 이 정도면 그냥 오늘 널널하게 싣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구입한 딸기는 마진을 얼마 정도 잡는 건가요? 평상시 시세보다 너무 1.5배 정도 비싸기 때문에 마진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는 이제 과일 가게들이 마진을 20 많이 보는 데들은 30%, 35%도 보는 매장도 있을 것이고 보통 평균적으로 20-30% 기준으로 하는데 오늘 이렇게 비싼 딸기들은 마진을 한 20% 정도밖에 보기 힘들어요. 왜냐면 제 욕심만 차려서 너무 마진을 보게 되면은 가격이 너무 비싸져 버리고 기본 원가가 지금 거의 2만 원이 넘기 때문에 마진은 이제 큰 마진은 못 볼 것 같아요. 그냥 싸게 많이 팔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오늘 판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10,000원에 샀으면은 12,000원에 파는 겁니다. 뭐 남는 것도 없겠네요. 보통 근데 이제 모든 물건이든지 가격이 저렴하면은 마진 폭 자체가 마진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단가가 고단가일수록 고마진을 못 봐요. 실은 그쵸. 단가가 너무 비싸서 물건 퀄리티가 좋은 물건들은 기본 가격들이 너무 비싸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은 진짜 좋은 과일 드시는 분 찾으신 분들한테 이제 권장을 해드리는 상황이고 일반적으로는 평균적으로 이제 고객님들께 이제 좀 저렴하게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큰 마진을 보기는 힘듭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밥을 먹고 또 어딜 가고 있나요? 경매장이 또 전주에는 한 군데가 더 있어요. 이쪽은 송천동 경매장이고 이제 삼천동 쪽에 경매장이 과일 경매장이 하나 있는데 경매 도중에 딸기를 또 부탁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쪽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딸기를 매입하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장님은 어떻게 하다가 이 과일 가게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15년 전 얘긴데요. 군대 전역하고 24살, 5살 그 젊은 시절인데 제가 실은 사고를 좀 크게 한번 났었어요. 병원에서 장기간 입원을 하고 재활 치료를 하고 있는 과정에 저희 형님이 과일 가게랑 마트 같은 곳에 이제 계란 납품을 하셨었는데 거래처 사장님 통해가지고 과일 장사가 메리트가 있다. 제가 재활하고 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형님이 일을 한번 해보자. 과일 장사가 괜찮겠다. 그때 시작을 하게 됐죠. 그냥 과일 가게나 하자, 한번 해보자, 그냥 와서 일을 좀 해라. 저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적성이 좀 맞았나요? 처음에 배울 때? 제 성향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무원들처럼 그런 성향이 아니고 몸으로 이게 때우는 일을 원래 선호를 하는 편이어서 네, 적성에 잘 맞은 것 같아요. 알았어. 불꽃놀이 꾸는 거 같거든? 보는 것? 그러니까 안 좋은 꿈은 아니지. 그럼 네? 좋은 꿈이요. 확실해? 진짜 확실하지 그러면. 네, 좋은 걸로 그냥 10개만. 삼천동 공관장 쪽에 들려서 이제 딸기 추가로 매입하고 이제 매장에 거의 다 지금 도착했습니다. 지금 운영하시는 매장이 창업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갔나요? 보증금 1억에 월세가 이제 350이 넘는 자리예요.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저희 형님이랑 리모델링까지 해가지고 2억 이상 투자했던 지금 그런 매장입니다. 여기가. 실평수가 한 40평 나오는 것 같아요. 매장이. 장사하기 좋은 상권이 있나요? 과일, 야채 팔기. 과일 야채는 소자본으로 만약에 하시게 된다 그러면은 아파트 딱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있는 상가나 이제 코너 자리가 제일 좋습니다. 이제 그래야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구입을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제 상가 밀집 지역이 이제 장점이 뭐냐면은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나가면서 이제 많이 구매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유동인구가 없는 곳에 장사를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이 없다 보니까 매출 올리는 부분이 가장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저희 매장 기준으로 주변에 한 세대수가 거의 한 10,000명 정도는 모여있는 밀집 세대예요. 여기가 10,000명 이상 되는. 주 고객층이 그러면은 주 고객층이 좀 다양해서 젊은 애기 엄마부터 어머니 또래 이제 60대까지 다양하게 있으세요. 오자마자 또 일을 하고 있네요. 아 이거는 그냥 애들 이제 이게 차 먼저 빨리 빼야 되니까 이거 먼저 일단 넣어놓고 나중에 팔 거야 이거는. 일하는 직원이 많네요, 사장님. 저 포함해서 저기 정육점까지 하면은 저 한 8명 정도 있습니다. 동생 형광기이기 때문에 재밌게 하여튼 일하고 있어요, 다들. 야, 여기 FC가 맨 뒤에 있다. 뒤에 한줄 남았어. 어디 끝이?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없었어요, 오늘 시장 나갔더니. 제 차가 하나도 수술도 없더만. 네, 일방 다 주시고요. 네, 그리고 제가 여기 따로 챙겨주세요, 사장님. 예, 사장님, 제가 이따 전화 드리겠습니다. 보자기 값도 되게 비싸겠네요. 작은 게 한 1,050원, 큰 것이 이렇게 큰 것이 1,150원이거든요. 보통 평균적으로 1,000원 정도 그냥 보통 들어가는데 명절에 이게 보통 보자기 값이 한 150에서 200 정도는 나와요. 딸기는 냉장고 해서 드세요? 그래요. 여기 가세요. 여보세요. 가운데 왜 퍽 튕기나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습기가 탈경으로 대비해가지고 얘네들도 어느 정도 이제 숨을 쉬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뚫어놓으면은 아무래도 좀 공기가 통해서 조금 습기가 더 좀 덜 먹어요. 이제 아무래도.
열대 과일이라서 보면 익히면서 드시면 되거든요. 네. 아, 레드향 보여줄게요. 네, 포장해줄게요. 네. 레드향은 바로 냉장 보관 하셔야 돼요. 네. 일하시다가 지금 어디 가는 건가요? 이따가 또 더 바쁜 상황을 대비해가지고 지금 창고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지금. 창고가 또 따로 있나 보네. 아,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형님께서 이제 인터넷 판매를 따로 하시는 상황이라서 저온 창고가 이제 크게 이쪽 가게 근교에 바로 있거든요. 보통 하루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되세요? 요새 기준으로 잡으면은 아까 지금 5시 반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퇴근을 한 10시 반 정도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16시간, 17시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평균 일하는 시간이요. 힘들지 않아요? 15년 차이기 때문에 잠 좀 부족한 거 빼고는 일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어요, 실은. 그럼 자기 시간은 없겠네요, 거의. 남들 쉬는 시간에 같이 쉬게 되면은 돈벌이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쉬는 날은 언제 쉬세요? 쉬는 날은 평일날 주중에 이제 하루 조율을 해가지고 저희 와이프랑 애기 이제 시간 날 때 이제 그때 놀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시간 맞춰서 쉬고 있어요. 오늘이 설 연휴 첫날인데 네네. 시간이 11시 한 20분 정도 되거든요. 매출 좀 많이 나왔나요, 오전에? 지금 페이스로 보면은 분위기가 유독 심하게 이제 명절 분위기가 안 나는 상황이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분위기가 아주 좋거든요. 이 분위기대로 저녁 때까지 유지하게 된다면은 매출 많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라면 얼마인가요? 지금 예상 수치인데 대략적으로 한 2,500에서 3,000만 원 이상 나올 확률이 좀 나올 것 같아요. 느낌이. 어제는 얼마나 나오셨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납품 매출은 제가 따로 매입을 안 잡는 상황이라서 그냥 일반 가게 매출은 2천만 원 중반대까지 나왔습니다. 어제. 명절 전으로 보면은 보통 그 정도 나오면 잘 나오는 건가요? 다른 매장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과일만 했을 때 이 정도 매출 나오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전국에서 상위권 안에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타 지역은 제가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는데 전라북도 내에서는 저희 매장이 상위 1%라고 보시면 돼요. 명절이나 특수 이런 거 빼면은 평균적으로 일 매출은 얼마나 나오는데요? 보통 이제 명절달 말고는 1년 평균치를 내보면 한 달에 매출이 한 1억 2, 3천 정도는 평균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일반 수치적으로 1억 2, 3천 이상은 나오는데 12달로 나누면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만약에 명절이 끼면은 훨씬 더 많이 나오겠네요. 명절이 지금 이제 1월 달이잖아요. 네. 명절 연휴가 끝나면 아무래도 장사가 좀 이제 비수기이기 때문에 그게 영향이 이제 2월 달까지 가요. 근데 2월 달 같은 경우는 날짜도 짧아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좀 안 되는 달인데 두 달치 합산 금액이 나누기 평균으로 하시면 이제 한 달 매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1억 5천 정도? 아까 마진이 그러면 한 20에서 한 25% 얘기하신 것 같은데 네. 만약 1억 5천이면은 얼마죠? 보통 이제 30% 기준이면 일반적으로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30%면은 보통 이제 1억 5천에 30%면 4,500만 원인데 그렇죠. 그게 이제 수치적으로 4,500인데 거기에서 이제 부수적으로 나가는 것들이 가게 이제 유지비, 그다음에 인건비, 기타 각종 뭐 전기세, 그다음에 유류비 뭐 그런 거 다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순수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어딘가요? 아, 여기는 저희가 실제로 이제 인터넷에서 실제로 판매가 되고 있는 과일 물류 창고인데요. 추가로 과일을 픽업을 해서 매장으로 바로 이제 이동을 해야 돼요. 뭐 이상시켰지? 저기 죄송한데 오늘은 한번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 경기가 많이 안 좋잖아요. 네네네. 과일 이런 것도 영향이 좀 있을까요?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1차 식품이기 때문에 경제가 조금 어려우면은 소비자들이 돈을 이제 소비를 좀 안 하려고 하시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소비를 조금 덜 하는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 매출 영향이 좀 있을까요? 지금 이 페이스대로라면 작년보다는 한 매출적으로는 한 10%에서 15% 정도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명절 분위기가 안 나는 상황이라서. 일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가요? 개인적으로 이제 무슨 일이나 있을 때 이제 쉬어야 되는데, 인원이 없으면은 제가 어찌됐든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애기랑도 제대로 못 놀았던 상황이라 아무리 일도 중요한데 가족도 챙겨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이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좋은 점이 있나요? 일하면서? 좋은 점. 개인적으로는 저희 이제 제가 동네에서 오래 장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랑 많이 친해져가지고 어머니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김장철에는 김치도 주시고 여름철에는 막 아이스크림 음료수도 사다 주시고 막 좀 서로 정이 좀 많아서 그런 부분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사람 사는 냄새라고 해야 되나? 요새 너무 각박해서 세상이. 저희는 그런 건 없습니다. 여기 너무 즐겁게 일하고 있어요. 인간미를 느끼면서 일하고 네. 있네요.
과일 장사의 장점이 뭘까요? 굉장히 이제 부지런해야 되는 일인데 부지런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게 오히려 이제 과일 장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한 만큼 번다라는 거. 한 만큼 네, 번다는 근데 거. 이제 초보자들이 조심해야 될 게 그냥 무턱대고 하시면 안 되고 진짜 어디서 이제 잘 되는 매장이나 아니면은 좀 경험을 어느 정도는 해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 저는. 그냥 막 하기에는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좀 잘못하면 운영할 때 좀 힘든 점이 많거든요. 단점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뭐 자기 시간 없고 인원이 없으면 지인 결혼식이나 아니면 가족 행사 그런 것들은 전혀 참여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게 좀 단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면서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거 없었나요? 기억에 남는 손님. 뭐 단골 손님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좀 웃기지는 않은데 웃긴 얘기가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동창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를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예 연락을 이제 안 하고 지냈었는데 저희 가게 앞에 결혼해가지고 신혼집으로 이사를 왔더라고요. 저도 십몇 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었어요. 가게 하면서 후회해 본 적 없어요? 후회해본 적은 솔직히 사람이지라 있죠.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밖에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어쩔 때는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힘들 때는 좀 회의감이 들긴 해요. 남들처럼 그냥 편한 책상에 앉아서 일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 과일 가게를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조언 같은 거 해줄 게 있을까요? 특히나 자영업자들이 자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기가 정말 성실하고 열정이 있는 분이시라면은 창업하기 전에 어떤 특정 매장에 가서 배우신 다음에 이제 오픈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무턱대고 이제 오픈하시게 되면은 과일 매입하는 것부터 판매, 뭐 금액, 세금 문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는 숙지하시고 나서 오픈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의 미래 계획 있으십니까? 건물주가 꿈이죠? 월세 받는 건물주. 몇 살 정도면은 건물주 될 것 같나요? 50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거 하면서 그래도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결혼도 하고 할 거는 다 했으니까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 꿈을 위해서 차곡차곡 쌓아다 보면 나중에는 꿈을 이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후에 지금 다시 왔는데 예, 안녕하세요. 3톤 넘게 팔았나요 오늘? 아니요, 조금 제가 예상했던 수치보다는 좀 덜 나왔는데 거의 근접하게 판매했습니다. 지금 이제 7시 반이더라고요. 네. 언제 마감 주세요? 오늘은 딴 때 같으면은 10시 정도까지는 저희가 판매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명절 전날이라 한 8시 반쯤 좀 서둘러서 마감을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여기 이제 동생들도 가서 이제 쉬러 가야 되니까 그 정도에 마무리를 하려고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변에만 봐도 네. 과일 가게나 대형마트, 중형마트가 굉장히 많은데 경쟁이 치열하진 않나요? 경쟁이 엄청 치열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1km 이내에 대형마트들이 6개, 7개 정도 있거든요. 그 와중에 이제 저희는 어째 보면 이제 구멍가게 수준인데 전문 매장이다 보니까 손님들이 좀 선호를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거의 뭐 전주 평화동에서 원탑이죠? 자부합니다. 전라북도 내에서는 제가 원탑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만의 판매 노하우, 단골 어, 멘트 같은 게 있나요? 단골 멘트는 따로 없고 매장 특징이 손님들하고 이제 맨투맨 판매를 많이 해요. 손님들 한 분 한 분 오실 때마다 각자 이제 동생들이 과일 설명도 하면서 손님들이 선호하는 삼촌들이 다 다르세요. 이제 이 삼촌 좋아하시고 저 삼촌 좋아하시고 해가지고 저뿐만이 아니라 다 모든 삼촌들을 다 찾으시는 상황이라 저희는 여기 삼촌이라고 다 통일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삼촌네 네, 과일 가게. 네, 맞습니다. 여기는 지정 판매를 많이 해요. 손님들이 오시면 어떤 삼촌 없어요 하면서 많이 찾으시는 상황이거든요. 냉장 보관하고 드시라고 말씀해주세요. 이런 것들 때문에 물먹을 때문에 바꿔도 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번 더. 포장하기 전에 다 하나씩 확인해보는 네, 선물로 나가는 상황이라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좀 자체적으로 선별을 해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나중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왕이면은 저희도 시간이 걸리지만은 좀 상품 하나하나 확인해서 꼭 나가야 됩니다. 생긴 것만 보고 이게 맛있는지 맛없는지 알 수 있어요. 아니요. 먹어봐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눈으로 맛있는 과일을 선별하면은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겉에가 예뻐도 맛이 좋은 과일이면 더 좋겠지만은 겉에가 싱싱하고 이제 좋아 보이는데 맛이 아예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과일은 꼭 먹어보고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마트들보다는 과일 가게가 그래도 전문 매장이다 보니까 과일 퀄리티나 맛은 오히려 이제 마트보다는 과일 가게가 훨씬 좋다라는 거, 그거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 많이 뛰었는데 못 파는 경우 그럴 때는 재고 처리 어떻게 하나요? 재고 처리. 저는 물건을 구매할 때 좀 상품성이 좀 길게 가는 것들을 많이 가져오려고 하거든요. 그래도 생물 장사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과일 로스들이 많이 나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판매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상태다. 그러면 원가 이하로 그냥 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과일이 상태가 조금 덜한데 맛은 좋습니다 하고 이제 가격을 아예 할인을 해드린다든지
아니면 판매하긴 좀 그렇고 버리긴 너무 아깝다 하는 과일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손님들 그럴 때는 덤으로 그냥 손님 이게 죄송한데 이게 버리긴 너무 아까운데 드시는데 아무 이상 없거든요 하면서 손님들한테 그냥 덤으로 드리거나, 만약에 이제 부득이하게 아 이거는 좀 아니다 싶은 것들은 과감하게 폐기 처분을 하셔야 돼요. 어차피 가지고 있으면 더 안 좋아지기도 하고 물론 아깝긴 하지만 앞을 봤을 때 먼 미래를 봤을 때는 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거든요. 많은 과일들이 있는데 어떤 과일 파는 게 제일 좋아요? 종류가 많이 있겠지만 사과배가 가장 좋고요. 어떻게 보면 마진도 사과배가 이제 메인만 잘하면은 마진이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사과배는 왜냐면 아무래도 숫자적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다른 과일보다는 사과배가 제일 많이 나가요. 저는 명절에는 손님들한테 1차적으로는 사과배를 제일 좋다고 추천을 많이 하고요. 목표 매출은 채웠나요? 목표 매출액은 제가 이제 생각했던 매출 예상액이 오늘 있었는데 나름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올해 이제 전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매출적으로도 그렇고 분위기, 뭐 매출, 그다음에 손님들 쓰시는 금액대들이 조금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제가 예상했던 금액보다는 좀 덜 미쳤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매출적으로는 만족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상 매출 얼마였죠? 예상 매출은 오전에 했을 때는 한 3천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지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조금 덜 돼가지고 그래도 근사치에 좀 봤어요. 명절 기준으로 제일 많이 팔았을 때 얼마까지? 경쟁이 가열되지 않은 시절에 근 10년 전에는 저희가 매장이 거의 단독 매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는 진짜 과일 가게가 저희밖에 없을 정도로 손님들이 외부 손님도 많이 오시고 동네 분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그때보다는 매출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때는 진짜 하루 매출이 5천만 원까지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명절? 네, 명절 때 이제 저희도 정육이랑 같이 하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5천만 원까지도 판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하루에만? 네. 한 2, 3일 합하면 1억은 기본으로 그렇게 판매를 했었죠 예전에는. 그래서 이제 뭐 정신이 너무 없었었는데 역삼가만 가면 같은 동종 업계가 있고 그렇죠. 건너에 바로 있는 상황이라서 경쟁이 가열될 수밖에 없거든요. 매출적으로는 그 기점이 보이거든요. 이제 매출이 떨어지는 게 일시적이 아니라 서서히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더 이제 보완을 해서 매출을 올릴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한 번씩 제 힘으로는 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때는 좀 이제 딜레마에 좀 많이 빠지는 상황. 지금 요새 시국에는 현상 유지도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앞으로 계속 경제가 안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좋아져서 활성화 될 때까지 좀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되면 그때는 또 다시 매출이 또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좋게 생각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할 말 있을까요? 예, 오늘 촬영해서 저는 나름 영광이었고 낭만 직업도 촬영해주신 분께 감사하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구독자분들도 지금 다가오는 명절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자영업자들이 요새 많이 힘든 상황이에요. 좀 더 힘 좀 내시고 이제 더 좋은 날이 올 거니까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과일을 전국 택배로 또 보내드리고 있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부담 없이 전화 문의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전화 문의로 주시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